사귀던 여자친구의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어젯밤 공구상자를 든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미리 구입한 공구로 보일러 수리공처럼 위장한 채 아파트를 찾아갈 만큼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손을 붉은 수건으로 감싼 채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왜 죽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집이 문제다. 지금 이 곤란한 상황을 만든 곳이 바로 여기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다녀간 배관 기사입니다. 좀 전에 다녀간 배관 기사? 아니 뭐 이 집에 뭐 원한 관계가 있는 거. 아이고 참. 아유 웃겨 정말. 아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내가 죽을 것 같다. 아, 두 번째 방문이네 그러면? 그렇죠. 실제로 이 장재진은 이 피해자 집에 간격을 두고 두 번 그래서 저렇게 침입을 아무렇지도 했습니다. 않게 계시는구나. 저기 사모님, 잠깐 이것 좀 보실래요? 아 네. 무슨 일인데요? 아, 왜요? 장재진은 범행 당시에 저 라카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피해자의 시야를 먼저 가렸다고 합니다. 저 어린 나이에 너무 잔인한데요. 너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 자존심, 명예, 부모도 날 버렸다는 이유가 될까? 여보, 지금 한번. 아, 한 사람 더 있었지. 이 집에서 살아나갈 사람은 없다. 나밖에. 감히 내 것을 빼앗았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날 원망하지 마. 날 벼랑 끝으로 몬 건 너희야. 나 혼자 떨어져 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해줄게.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 날 함정에 빠뜨리고도 이렇게 웃고 있다니 용서할 수가 없다. 모든 시작은 여기이지. 여기 사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난 절대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 장재진은 배관공으로 위장을 해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여자친구는 집에 없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중이다. 그리고 늦게 온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요. 당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장재진의 모습입니다. 지금 뭔가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예, 핸드폰 같기도 네. 하고 뭐 종이 같기도 핸드폰 네. 같은 메모 수첩? 수첩 같은데? 자기가 사건을 저지르러 가기 전에 뭔가를 보면서 꼼꼼하게 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배관공으로 속여서 집에 들어갔었을 적에 자기가 해야 될 멘트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의심을 안 사고 침입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대사예요, 대사? 네, 그렇죠. 띵동띵동 계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일러 배수관이랑 화장실 쪽도 배수관 점검 때문에 왔습니다. 2동에서 8층 쪽에서 배수관이 엉망인데 원인을 찾지 못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 중인데 5에서 10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미리 그렇게 계산을 하고 연습을 하고 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대본에 나오는 그 양식과 똑같아요. 띵동띵동이라는 네. 참나. 음향 효과까지 미리 써놓고 네, 저렇게 네, 네. 한다는 게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데 배관공으로서 정말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 어떤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대사까지 준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집에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 의심 그렇죠. 없이 열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검사하는 줄 알고. 자, 수첩의 이제 다른 장을 보면 더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수첩의 사진입니다. 했다고 이거 사인하잖아요. 그거예요? 보일러 배수관 및 화장실 배수관 점검 확인 사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1호 가서 이렇게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걸 이미 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내요. 야, 진짜 치밀하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사건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치밀하게 대사와 그런 소품들까지 소위 준비한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어떤 그 범행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건데요. 피해자를 마주했을 때 자기가 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그 비상계단에서 이 수첩의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외우고 실행을 했습니다. 2014년 5월 19일 그러니까 오후 4시 40분경에 장재진은 이렇게 배관공으로 위장을 해서 피해자 부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분 뒤에 밖으로 나온 뒤 그리고 35분 뒤에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집에 꼭 2번을 들어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방 화장실이 가장 그 집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방 화장실 배관을 확인해야 된다는 이유로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방 화장실 보는 척 하면서 집안 전체를 살피면서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침 그때는 이제 그 피해자 부부만 있었고 사망한 남편분은 그 당시에
한쪽 다리에 통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서는 제대로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확인하고 그 피해자한테는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뭐예요? 아, 어디가? 사귀니까 같이 자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 그만해요, 형. 뭘 그만해. 너도 남자니까 알 거 아니야. 자꾸 그런 말 하실 거면 저 먼저 일어납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 게 지랄이라니까 진짜. 야, 장재진. 지윤아, 언제 왔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친 거 아니야? 아, 이제 말도 막 까시겠다? 응? 그래 뭐 까짓 거. 네가 언젠 난 인간 취급이라도 한 적 있었냐? 근데 내가 내 입 갖고 말하겠다는데 네가 뭔 참견? 네 입 갖고 왜 내 뒷담화를 까냐고. 그것도 내 친구 앞에서. 그런 더러운 얘기를. 뭐? 더러워? 그래, 더럽다. 변태 새끼. 지윤아! 아이씨, 형, 그만해요. 형, 왜 때려, 애를! 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이 건방진 새끼야! 미친 새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좋은 말 할 때 따라와라. 어? 어머, 막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제.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아이씨. 왜 그래? 우리 말로 하자. 말? 이제 와서? 내 톡 다 씻고 날 개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말로 하자고? 네 눈엔 내가 걔 병신으로 보이냐? 제발 진정 좀 해. 뭘 진정 좀 해. 지은이 아니야? 지은아! 분명 오해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해시킬 자신이 있었다. 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다. 그런데 사내 새끼가 얼마나 빙충이 같으면 여자를 패? 당장 휴학하고 여기 와서 취직이나 해. 꼴에 무슨 대학을 다닌다고. 알아들어? 행여 여자의 근처엔
얼씬거릴 생각도 마라. 참 동네 창피해서 원. 우리 일에 가족을 끌어들이다니 참을 수가 없었다. 가이다의 아버지가 학교 동아리 여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이제 전해 듣고 책임을 지고 휴학을 해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여자친구 부모님한테까지도 화가 났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저런 게 다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친구들이 또 그쵸, 폭행 그쵸. 장면을 봤고. 그렇죠. 그 일로 난 동아리 회장 자리를 빼앗겼다. (2013년 2월에)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11월경에 총동아리연합회 거기 회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 무렵에 이제 1학년이었던 전 여자친구를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2월 14일서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한 장재진은 학과 공부는 뭐 거의 이제 뭐 손을 놨고요. 일단 오직 뭐 학생회, 동아리 연합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알리고 또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계속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충족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지속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뭐 엄청난 만족감을 이제 느꼈겠죠. 그쵸.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한테 적극적인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했고요. 약간의 어떤 권력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임원으로 끌어들이기도 한 이런 진술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올가미가 이제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범행이 5월 달이었고 사귄 게 2월 14일이면은 기껏해야 3개월인데 사실 이거 사귀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2달 정도의 교제 기간이었고 한 달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렇죠. 그냥 일방적으로 스토킹하듯이 한마디로 괴롭히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교제 기간 그 2달 남짓되는 기간 내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폭력이 가해졌고, 그리고 그 전에 폭력의 계기가 됐던 거는 그 여자친구 친구에게 아까 드라마에서도 봤던 험담이죠.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별것도 아닌 게 뻗댄다, 이런 말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여자친구가 장재진에게 결별을 선언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비극의 시작이.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내 험담을 친구에게 하냐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약 5, 6회 때렸다. 대학교 실험실 옆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가기 위해 위 학교 부근 택시 정류장 뒷골목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약 1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을 수에 밟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위 자취방으로 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우측 둔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야, 이건 뭐 폭력이 끝도 없이 행해졌는데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뭐 우발적으로 뭐 한두 대 때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백한 폭행이네 완전히. 장재진의 전 여자친구가 수업 도중에 사라졌는데 돌아오질 않자 이게 이상하니까 그 다른 친구들이 장재진의 자취집에 찾아갔대. 그리고 그곳에서 맡고 있던 피해자를 구출해낸 거죠. 범죄인데 범죄 그 정도면. 당시 현장을 찾아갔던 그 동아리 친구들이 얘기하기에 장재진은 막 손바닥, 주먹, 무슨 팔꿈치로 그렇게 가격을 하면서 마치 진짜 무슨 이종격 투기 선수들이 하는 그런 식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정도 되면 아마 그런 일들이 밝혀진 것만 한 건이지. 그쵸. 더 있었을 것 친구들이 같아요. 집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 그런 알았던 것 여러 같아요. 차례 친구들이. 일들이 예. 있지 않았겠나. 친구들이 진짜 만약에 안 갔거나 그랬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이제 자기가 폭행하면서 이제 피해자의 이제 몸에 상처가 크게 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 가지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재진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우리 아이를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좀 분리되도록 부모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장재진의 부모는 장재진을 심하게 꾸짖고 너 학교를 그만둬라. 그리고 그냥 취업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그 학교 생활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즐겼는데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서 소문이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총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물러나게 됐고 범행 약 한 달 전부터는 학교도 안 나가고 자기 자취방에서 그 사람도 안 만나고 완전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자기만의 피해의식을 자꾸 쌓아가면서 그 모든 상황은 내가 모든 걸 잃었는데 이 모든 상황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 때문이라는 그런 증오심만 자꾸 키워가면서 결국은 범행까지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제 이 계획의 피날레가 머지않았다. 지문을 열었어? 도망도 안 가네. 우와, 저렇게 죽여놓고 술이 넘어가? 어디야? 집 앞. 근데 진짜 선물이 뭔데? 비밀. 와보면 알아. 헉, 그럼 나 완전 놀란 척해야 하는 거? 불 꺼져 있다. 놀라지 마. 되게 치밀하네. 엄마 말투를 본 거 아니에요? 미리 조금 대충? 그래서 저렇게 또 친근감 있게 엄마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서 그리고 뭔가 선물 얘기를 하면서 오라고. 네, 유인하는 거죠. 네. 뭐라길래 불도 꺼놓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뒤에 있어. 아빠! 왜 이렇게 늦었냐?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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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건데? 왜?
너 때문이잖아. 네가 사과만 했으면, 동아리에 소문만 안 냈으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만 안 했으면. 근데 동아리 아주 지겨워 죽겠네. 다 네 때문이잖아. 알아? 다음엔 동아리 차례야. 그리고 그 다음은 네 친구들. 군대 간 그 새끼도 물론. 우리 아빠 죽은 거야. 엄마는 아직은 안 죽었어. 엄마. 그래도 니네 아빠 아직 살아있을걸? 빨리 119 부르면 괜찮을 텐데. 어떡할래? 야, 정말 잔인한 놈이네. 저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할 일인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 참. 하지만 뭐 어쩌겠는가. 목적을 이뤘으면 그걸로 된 거다. 근데 미안해서 어쩌냐? 이미 늦었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정말. 아, 진짜.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래? 진짜 이건 뭐 와. 도저히 사람 새끼라고 볼 수가 없네. 아닌 진짜. 것 같아. 그러니까 피해자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 죽었을까? 하긴 만약 살았다 해도 결국은 죽었을 것이다. 이제 내게 그녀는 필요 없다.
이제 다 끝났다. 후회는 없다. 어차피 다 계획했던 것. 난 복수를 완성했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난 대건대학교 동아리연합회장 장재진이다. 특이했습니다. 보통은 2명을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하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 피의자는 살해한 후에 오히려 바닥의 피를 닦기도 하고 또 닦기 여의치 않는 부분에 밀가루를 뿌려서 응고시키기도 하고, 휴대폰을 찾던 중에 피해자 가방에 있는 현금을 발견하고 그 현금 25,000원을 절취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피해자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갖고 마시면서 자기가 참혹하게 살해한 시신이 있는데도 거기서 TV를 보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럼 이 피해자분은 괜찮으신 건가요? 네, 다행히 4층에서 투신을 하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이 한 112일 정도? 예,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뇌진탕 등의 중상이죠. 예, 부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살아서 너무 다행이고, 사실 계속 이제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네. 되게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되게 살아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그럼 장재진은 바로 검거가 됐나요? 그 현장에 이제 신고받고 출동했던 경찰이 이제 어디서 투신한지를 모르니까 네. 일단 그 창문이 열려 있는 층을 확인해가지고 추락위치를 추정을 해서 집에 찾아갔죠. 근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야말로 보이는 그 참혹한 현장을 확인을 하고요. 이 피해자는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됐죠. 그런 상태에서도 장재진의 이름, 또 거주지 이런 것들을 전해줬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상황에서 심한 중상을 입은 상태였는데도 어떻게 그 피해자를 우리 수사 경찰한테 알려주고 싶은 의지였는지 가늘게 피의자 이름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거주하는 지역, 어느 특정 부까지 힘겹게 그 얘기를 해줬고, 진술을 토대로 경찰 전상망 조회를 해서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하게 됐습니다. 생존한 피해자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9시경에 투신을 했는데 오후 1시에 장재진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아니 현장을 이렇게 벗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빠르게 잡혔네요. 장재진은 범행 현장 아파트 그 쪽문으로 나왔습니다. 쪽문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마트에 들려서 또 술을 사가지고 갔대요. 자취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나온 후 자신의 자취방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술, 안주거리와 식도를 구입하였고,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고, 2014년 5월 21일 오후 1시경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식도? 그러니까요. 식도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구입한 건가?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 CCTV를 확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도를 왜 구입을 했느냐 했더니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상 확보된 것 증거를 제시하니까 내가 이제 범행을 저질렀으니 스스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구입했다. 이렇게 또 둘러댑니다. 자기가 자살하려고 식도를 구입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말이 바뀌고 있네요. 심지어 법정에서는 내가 술을 한 잔 마시고 자수하려고 했다. 그런데 경찰이 찾아와서 할 수 없이 체포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수의 의사가 있다. 자, 이 뜻은 결국은 감경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자수했다라고 하면 좀 감경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지금 둘러대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장재진은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강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뭐 살인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래서 범행을 태연하게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준강간 혐의만큼은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장재진의 말에 의하면 강간만큼은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발언인 것 같아요. 강간만큼은 자기가 계획하고 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금 사건을 봤을 때는. 왜 이런 범행을 계획한 거지? 걔가 제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학교에 소문이 나서 총 동아리 연합 회장도 그만두게 됐고요. 나를 완전히 바닥까지 끌어내렸다고요. 그런데 왜 범행 대상이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부모였지? 네가 화난 상대는 전 여자친구잖아. 걔네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제가 찾아갔을 때 걔가 대화에 응해주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쉬움이 남죠? 아쉬움이 남는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도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어? 그만하세요. 될 수 있으면 그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니까. 혹시 네가 한 짓을 후회하는 건가? 어차피 돌이킬 수 없잖아요. 무기징역으로 제 값을 받겠습니다. 뭔데 자기가 죄를 진짜. 자기 형량을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냥 무기징역 이게 무슨 말이야? 말 같지도 않아 진짜. 사형만 안 받으면 무기라도 받으면 모범수로 또 해서 뭐 감형 받고 네. 언젠간 나갈 수 있겠지 뭐 이런 또 뻔한 그런 또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석방 받으려고. 근데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우 그래야죠. 네. 잘했네. 자, 근데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네. 그 전까지 굉장히 태어나면서 뻔뻔했던 어떤 모습은 사라지고요. 이 파렴치한 놈은 이제 결국은 사형만을 면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서 반성문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소름 돋았어. 아이고. 사실 1심까지는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죽고 싶진 않은 거네. 진짜 반성문에. 아유. 말씀하셨듯이 한 장의 반성문도 안 쓰다가 사형이 구형이 되니까 갑자기 반성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이 반성문에 몇 개? 야. 아니 날짜도 뭐 거의 하루 걸러서 그냥 계속 쓰는 뭐야, 거네요. 하루 걸려서. 하루 뭐 이틀 이틀 막 이렇게. 연달아도 쓰고. 진짜 있긴 아니 정말로 빨리 많은 반성문이 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급해야 됐어 아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심 선고에서는 반성문이 단 한 장도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많은 양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쓰면은 사실 해줄 줄 이게 알고. 뭐냐면 본인이 반성하고 있으며라는 항목이 양형 기준에 있어요. 근데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진짜 반성하는지.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반성문으로 되어 있어요. 무려 67장의 반성문을 제출을 합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매일 하루에 아마 이 하루에 쓴 반성문의 양도 몇 장씩 아마 되리라고 예측이 돼요. 그러나 이제 항소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단 한 장의 반성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재진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한 어떤 수감자 분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재진은 그곳 생활이 어떤가라고 말이 거의 없고 이렇게 멍한 곳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다. 과연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후회나 뭐 반성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라도 감형의 기회를 노리거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꿈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저희는 뭐 그의 머릿속은 알 수가 없지만 후자와 같은 희망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